안녕하세요.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낭독 채널 행복낭독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 책의 활용법에 대한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활용법. 이 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8가지 제안. 1. 이 책으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조건은 그 어떤 규칙이나 기술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 기본적인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수많은 학습 규칙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이 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제안들을 굳이 읽지 않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과연 그 마법과 같은 조건은 무엇일까? 바로 배우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와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굳은 결심이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의욕을 높일 수 있을까? 이 원칙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상기하면 된다. 이 원칙들로 인해 당신이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행복하며 보람찬 인생을 사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라. 나의 인기, 나의 행복, 나의 가치는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2. 처음에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각 장을 빠르게 읽어라. 어쩌면 당신은 서둘러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저 재미로 읽는 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지 마라. 인간관계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 책을 읽는다면 그 장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라.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야 결국 시간도 절약하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 3. 읽는 도중에 수시로 멈춘 다음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라. 각각의 제안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4. 손에 색연필, 연필, 펜, 매직펜 또는 형광펜을 들고 책을 읽어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규칙을 보면 옆에 표시를 해두어라. 만약 아주 중요한 규칙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으로 칠하거나 별 4개로 표시를 하라. 책에 밑줄을 긋고 표시하면서 읽으면 책이 더 흥미로워지고 나중에 빠른 속도로 복습하기도 쉬워진다. 5. 나는 대형 보험회사 소장으로 15년간 일했던 한 여성을 알고 있다. 그녀는 매달 회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보험 계약서를 읽었다. 그렇다. 그녀는 매년마다 똑같은 내용의 수많은 계약서를 읽고 또 읽었다. 왜 그랬을까? 그녀는 경험을 통해 이 방법이 계약 조항들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에 2년여 걸쳐 대중연설에 관한 책을 썼지만 아직도 그 책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 기억하기 위해 때때로 그 책을 다시 읽어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는 정말 놀라울 정도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책을 통해서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독을 한 다음에도 매달 몇 시간씩 시간을 내어 그 내용을 복습해야 한다. 이 책을 매일 당신 책상 위에 놓아 두어라. 그리고 자주 책을 뒤적여 보라. 우리의 앞날은 아직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상기시켜라. 이 책에 나오는 원칙들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열심히 복습하고 활용해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6.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면 그는 절대 배우지 못할 것이다. 맞는 얘기다. 배움은 능동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행동하면서 배운다. 따라서 당신이 이 책에 나온 원칙들을 완전히 익히고자 한다면 그 원칙들을 실행에 옮겨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칙들을 활용하라. 그러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만다. 사용한 지식만이 머리에 남는다. 당신은 아마 이 원칙들을 일상생활에서 매번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느낄지 모른다. 이 책을 쓴 나 역시 이 내용들을 일상에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종종 있기에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쁠 때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저주하기 십상이다. 칭찬하기보다는 트집을 잡기가 쉽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책을 읽을 때는 단지 지식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라. 그렇다. 당신은 삶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매일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 책을 인간관계에 관한 기본 안내서로 삼아 자주 참고하라. 아이를 다루거나 배우자를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거나 짜증내는 손님을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처럼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이전의 자연스레 몸에 밴 행동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멈춰라. 그런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대신 이 책을 펴고 표시해둔 문장들을 다시 살펴보라. 그리고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해 본 다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보라. 7. 당신이 어떤 원칙이든 어기는 모습을 들킬 때마다 배우자나 자녀 혹은 직장 동료에게 10센트나 1달러씩을 주어라. 이 원칙들을 익히는 것을 즐거운 게임으로 만들어라. 8. 월스트리트에 있는 한 대형 은행의 은행장이 수업 시간에 자기 개발을 위해 자신이 사용했던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미국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금융인 가운데 한 명이 되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직접 만든 방법을 끊임없이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나마 정확하게 그의 말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수년 동안 나는 매일 그날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빠짐없이 수첩에 기록해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내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가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내가 참석해야 하는 약속은 절대 잡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나는 혼자 자리를 뜬 다음
수첩을 펴고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상담과 토론, 회의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어떤 실수를 했지?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이런 식으로 매주 자기 반성을 하고 나면 가끔 기분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에 깜짝 놀랄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실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었던 적도 많아졌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이런 자기 분석과 자기 교육 시스템은 어떤 다른 시도보다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단력을 키워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사람을 만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방법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원칙들은 실생활에 적용할 때도 이와 비슷한 방식대로 검토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아주 흥미롭고 귀중한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둘째,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 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8가지 제안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 8가지를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간관계의 원칙들을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를 마음속에 품어라. 2.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각 장을 2번씩 읽어라. 3. 읽는 도중에 수시로 멈춰 각각의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4. 중요한 원칙에 밑줄을 그어라. 5. 이 책을 매달 다시 읽어라. 6.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하라. 이 책을 당신의 일상적인 문제 해결의 안내서로 삼아라. 7. 원칙을 어길 때마다 친구에게 10센트나 1달러를 줘라. 배우는 과정을 활기 넘치는 게임으로 만들어라. 8. 스스로 잘하고 있는지 매주 확인하라.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떻게 개선했으며 미래를 위해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서론 부분을 다뤘습니다. 지난 시간에 머릿말, 나는 이 책을 왜 어떻게 쓰게 되었나? 이번 시간에는 활용법, 이 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8가지 제안 부분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